윤석열 정부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미 간 확장 억제력도 강화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외교부는 미국 외 중국, 일본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보고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초가 1월쯤 되면 각 부처에서 현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외교부 차례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 앞 법무보고에서요. 우리 외교부는 우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연말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우리 외교 사상 최초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금년에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제 경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안보 외교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중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우리 국력에 맞는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외교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최초로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또 인태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북한이 지금 도발을 지속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입니다만, 또 북한이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지만, 또 우리가 담대한 구상 제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대화의 길도 제시하였기 때문에, 또 북한이 그러한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바람직하니까 또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안보인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전 제외 공간을 수출 중점, 수출 기지로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런 정신으로 외교부와 전 제외 공간이 경제 외교를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북한이 얼마 전 무인기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네, 무인기 도발은 핵 미사일 같은 전략적인 도발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한테는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미국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고요. 오늘 이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확장 억제 전력에 대한 강화라든가 아니면 핵 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확장 억제는 저희가 그동안 제가 참여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또 국방부 장관 간의 한미 안보 협의회 등을 통해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최근에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한미 정상 간의 의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미국의 핵 전력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우리가 TTX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산 운용 연습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그 대북 그런 전략적 도발에 대비한 확장 억제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잖아요. 한미 동맹 70주년. 아마 방미하시고 또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또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인프라 감축법 IRA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외교부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금년 동맹 70주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요. 우리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고 또 금년에는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또 진화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IRA 문제는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법이 전격적으로 통과됐을 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한미 간의 모든 각급에서 다 외교적 소통을 했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 작년 연말에는 미국 재무부의 그 규정에 있어서 그 상용차에 대한 혜택을 우리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또 반영이 됐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입법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그건 또 미국 의회 사정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또 우리 기업의 그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주년이란 특별한 해를 맞은 미국과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중국과의 외교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중국의 조치는 우리가 내린 방역을 근거로 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중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방역 조치는 중국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내린 조치고요. 또 사전에 중국 측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또 그런 대응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러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통령께서도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외교 문제가 아니고 방역의 문제고 과학에 근거한 방역의 문제고 또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달라지면 이 조치도 또 저희가 다시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네.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번에 중국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 중국 정상이 해외 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 G20 정상회담 계기에 시진핑 주석이 출장을 와서 우리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그런 한 중간에 고위급 교류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2014년 이래 중국 정상의 방안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중국 정상의 방안을 기대하는 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해서 뭐 고위급 교류가 더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문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년 7월에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우리 외교장관께서도 직접 광주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일본과의 협의도 지속해 왔고요. 또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수렴한 피해자 측에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전달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협의가 많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중에는 그래서 국회와 우리 한일의원연맹의 정진석 회장과 공동으로 내일 대토론회도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또 그것 또한 그러한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우리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네. 또 다시 또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 뭐 그걸 바탕으로 정부가 조만간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부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되겠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좀 말하자면 출마를 늦게 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국에 비해서 일종의 선거 운동이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또 우리 특유의 외교력과
또 우리가 우리 경제계 재계에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가 전망을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인 순간에 저희가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뭐 그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